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LA 북쪽 중가주 컨카운티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어젯밤 규모 5.2 지진이 발생해 LA안 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젯밤 9시 9분쯤 베이커스필드에서 남서쪽으로 약 18.5마일 떨어진 지점을 진앙으로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지는 LA 다운타운에서는 약 89마일 떨어진 곳이었는데 LA안 인타운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규모 5.2 지진이 발생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규모 4.5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도 지난 밤 사이 25차례 이상 작은 규모의 여진들이 지속됐습니다. 그렇지만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다행히 피해가 보고되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에 대한 경고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270억 달러 증가한 1조 1,4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어났으며 해당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신용카드 부채는 팬데믹 발발 직후 줄었다가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연체로 분류되는 90일 이상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8.0%에서 현재 10.93%로 올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2012년 1분기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18세부터 29세 젊은 층의 카드 장기 연체율이 10.5%로 가장 높았고 30세부터 39세도 9.7%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시 51%의 지지율로 앞서 나갔습니다. NPR과 PBS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포인트 뒤진 48%를 기록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무소속 출마 예상자를 모두 포함하는 다자구도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48%로 37%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당적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 사이에서도 53%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 중도 확장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주당의 정 부통령 후보 지명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유색인종 여성 대 백인 남성 대선 후보 등 여러 대비점 중에서도 강성 진보와 강성 보수의 대결 구도가 어느 때보다 확연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통상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약점을 상쇄하고 중도 무당층 표심을 겨냥한 보완제 성격의 인사가 선택돼 왔지만 이번 선거에선 이런 전통적인 선거 구도가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공화당의 선제의 디벤스 부통령 후보는 낙태이민 이슈에서 초강경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트럼프를 보완하는 효과 대신 트럼프의 색채를 더한 셈입니다. 민주당에선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을 받은 팀 월즈 주지사를 선택하며 중도 확장보다 진보 색채 강화에 주력한 모양새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중도 성향 없이 한쪽은 열성 좌파, 다른 쪽은 강성 우파로 짜여진 상황은 양당 모두 중도 무당파 등 외연 확대보다 팬덤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가 낳은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7,600명가량 뽑을 예정이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00명 남짓한 전공의가 지원한 가운데 정부가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총리는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고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앞으로 5년간의 재정 투자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순간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귀국 직후엔 우선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저 운동에 전념하고 싶은 것뿐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배드민턴 협회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선수단보다 먼저 귀국한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안세영 선수와의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동안 코칭 스태프와 주고받았던 말과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또 부상 중인 선수에게 국제대회에 나가라고 한 적이 없고 선수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다며 대표팀 감독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어제보다 기온 떨어지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66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4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